다음 주제도 사실 되게 중요하면서도 무겁기도 하고 그런 주제입니다. 부부 연인 관계. 지난번 저희 돌림판 돌릴 때. 저희가 고민 소개해드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결혼 생활이 오래되신 분이어가지고 거꾸로님 사연을 제가 하는 게 좋겠어요. 좋습니다. 대구 출신의 남편분하고 이제 결혼 생활을 오래 이제 유지해 오신 분인데 네. 본인은 굉장히 성향이 좀 자유롭고 진보적인 편이고 뭐 윗사람들한테는 뭐 깍듯하시긴 하지만 네. 근데 남편이 대구 출신이다 보니까 시댁에 가면 이제 항상 좀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남편도 전형적인 대구 사람이고 남편의 친인척들도 대부분 대구나 이제 경상도 출신이고 이렇다 보니까 정치 성향이 네. 시댁에 다닐 때마다 점점 더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라고 이제 절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하고 시누이가 대화를 하는데 코로나 상황을 두고 막 문재인이가 코로나 핑계 대고 국민들을 막 속여가지고 막 가둬놓고 막 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이런 전형적인 이제 그 어르신들 카톡방에 보는 그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말을 섞으면 뭐 싸움만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듣고만 있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느낌으로 2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 진절머리가 나고 그래서 남편이랑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설전을 벌였다. 20년 만에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이상적으로 남편도 따져보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시댁 사람들의 이제 변호만 하려고 하는 모습 그걸 보고 좀 정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말씀하시면서 그 뒤로 부부간에도 뭐 작고 크고 이런 다툼거리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면서 사이가 좀 전반적으로 나빠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최근에는 이제 일방적으로 본인이 이제 말을 안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계속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조그만 집을 하나 알아보면서 아이들을 대학 다 보내고 나면 별거든 이혼이든 뭐든 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지금 깊이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면은 과거처럼 이제 감정이든지 행동이든지 예전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나도 이제는 뭐 이기적이고 야무지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시고 굉장히 좀 부부관계 자체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상황에까지 놓이시게 된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분도 거의 한 20년 결혼 생활 하셨으니까 네. 신혼 때 막 2, 3년 때까지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다가 네. 뭐 아이 낳고 이제 키우고 어느 정도 좀 애들이 이제 좀 독립적으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부부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본격적으로 이 정치 성향 관련해서 충돌하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뭐 저희 집은 이제 뭐 그런 걱정은 없는데 예전에 이제 아내의 직장 그 동료 같은 경우도 전통적인 이제 민주당 지지 집안 출신인데 남편이 뭐 회계사인가 뭐 그래가지고 이제 좀 보수적인 집안 출신인 사람이랑 결혼을 했나 봐요. 네. 이제 2012년 대선이 있었을 때 박근혜 문재인 대격돌에서 이제 박근혜가 이겼을 때 이제 그때는 12월 19일에 대선이었으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요. 네. 크리스마스 때문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부부가 이제 예쁘게 이제 장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보수 성향인 남편이 네. 이 트리를 배경으로 이렇게 셀카를 이렇게 혼자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걸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대선 승리 기념 뭘 그러는데 그래서 그 아내분이 너무 열받았다는 거야. 네. 아니 우리 집을 예쁘게 꾸미려고 부부가 이제 합심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다가 박근혜 당선 기념 뭐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열받아서 혼자 막 그냥 뛰쳐나가지고 막 카페에 가서 분을 사귀면서 막 저희 아내한테 막 카톡으로 호소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정도로 네. 예상외로 서로 안 맞는 정치 성향끼리 살다 보면 세게 충돌하는 경우들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가 대구 경북 이 영주 풍기 쪽이라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집안 그 친척분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희 그 외할머니께서는 김대중 대통령을 그렇게 존경하셨어요. 그래서 이 친할머니와 그 외할머니가 옛날에 만나셨을 때 썰 들어보면 사돈 사이. 네.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아버지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셨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와 이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그 사돈 갈등도 있는 만나셨을 때 좀 복잡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뭐 유나님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쭉 이런 사연을 들으면서 언젠가 만약에 혹시라도 결혼을 하시게 되면 이게 내 상황이라면 이게 어땠을까 뭐 생각해 아니, 지금 보셨어요? 연인 사이에도 안 맞을 때 있잖아요.
저 있었어요? 연인 없었어요. 미안합니다. 아픈 상처를 미안합니다. 저는 이 친구 사이에서는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네. 아직 연인 사이에서는 그런 게 없었고요. 친구 사이는 어떻게 풀어요? 전 손절했는데.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특히 네. 부부 사이 같은 경우는 뭐 저희는 뭐 안 그렇지만 애들도 이제 계속 크고 있고 그렇다고 막 정치 성향이 안 맞아서 이혼했어요. 뭐 이러기가 간단치 않은 문제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분 사연을 보니까 정말 진지한 고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오래 쌓인 어떤 이 갈등인 거잖아요. 네. 시댁 사람들하고도 너무 안 맞고 갈 때마다 뭐 시댁 분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거슬리는 말을 듣고만 있어야 되고 풀리진 않고 네. 그러면 남편이랑이라도 좀 풀어야 되는데 남편은 오히려 역성을 들고 이러면 진짜 환장하거든요. 네. 근데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집안 내에서 이제 고립된 것 같은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 20여 년을 살아온 거라 네.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어떤 분들은 야 이것 때문에 그럼 이혼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 정치 성향이라는 게 생각보다 더 일상생활 곳곳에서 자꾸 마주치게 되는 문제예요. 각 현안들에 대해서 그 현안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게 이를테면 두부 한 번 가격이 올랐다. 물가가 막 계속 오른다. 이게 뭐 때문이냐 불평 불만을 하다 보면 원인이 뭔지를 얘기를 하다 보면 정치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그쵸. 거고 애들이 이제 학원 보내야 되는데 학원을 왜 이렇게 많이 보내야 돼? 꼭 이렇게 애를 가르쳐야 돼? 라는 얘기를 하다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 성향 가지고 또 충돌하는 지점들이 생기거든요. 교육감이 누구 때문이고 네. 교육감이 정책을 뭘 펴가지고 애들을 뭐 방과후 학교를 어떻게 하고 뭐 이번에 뭘 바꿨고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안 나올 수가 없다. 그건 뭐 무상급식 주기 싫다고 막 울면서. 그렇죠. 예, 그거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이게 다 생활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꽤 심각한 부부 갈등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저는 아까 말씀 되게 공감하는 게 20년 가까이 살아다가 처음으로 설전을 이렇게 벌이셨다는 게 그만큼 참아왔다는 엄청나게 오래 그렇죠. 참아왔는데 뒷부분에 보시면 이기적이고 야무지게 살아야겠다 생각하시는데 전 이게 이기적이지 않다. 오히려 정말 이렇게 참아오셨는데 그 남편분께서 이걸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게 좀 오히려 그쪽이 문제가 좀 더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저는 그 지금과 정치 성향이 완전 달랐고 지금 생각이 달라진 변한 입장에서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조금이라도 이 대화를 좁혀올 수 있을까 늘 이걸 고민하는 편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황희도 이사 같이 그 설득의 가능성을 믿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설득이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가 성향 변경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이분 같은 경우 남편이 워낙 대구 분이고 시댁 식구도 다 그렇고 그러니까 자라오는 과정 자체가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두 분이 서로 앞으로 만나게 될 가능성 뭐 제가 봤을 때 없다.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별명이 헬마우스인 이유가 있거든요. 네. 보통 이런 경우에 저는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조언을 할 때 헤어져라. 친구들한테 실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 성향뿐만이 아니고 너무 안 맞아서 정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면 잘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게 잠깐 갈등을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혔다가도 때마다 다시 튀어나오거든요.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명절 때 뭐 어디 이제 식구들 모여야 될 때 뭐 아니면 무슨 둘이 뭘 해야 될 때 그럴 때마다 이제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걸 안고 갈 수 있으면 그냥 가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너무 정 떨어진다 싶으면 서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이제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뭐 이분이 꼭 그래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오래된 부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결혼한 12년 차쯤 되니까 네. 20년 되시는 선배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저도 보니까 네. 주변에 이제 다 같이 보잖아요. 네. 뭐 애들이 좀 크고 그리고 이제 뭐 같이 산 기간이 오래되고 이러면 자기 영역들이 좀 더 넓어지는 쪽으로 바뀌더라고요. 부부가 모든 시간을 함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모든 대화를 좀 밀도 있게 나눠야 되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뭐 소 닭보듯이 하면서 네. 그런 측면들이 생겨요. 모든 요소가 그런 게 아니라 정치 문제라든지 뭐 이제 이거는 여기서 조금 더 얘기하면 민감하게 갈 것 같다 싶은 거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고 다른 영역에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많이 만들거나 네. 아니면 그쪽 고려는 따로 다른 사람들이랑 하거나 이렇게 좀 생활을 영역을 좀 분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보시면 생각보다
소위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그 화목한 정상 가정 네. 그렇게 사는 가족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막 50대 이렇게 되면 부부가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경우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뭐 이제 애들 키우는 과정에서도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분리해가지고 이제 주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같은 침대에 눕기가 어색해지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을 최소화한 채로 부부 생활을 유지할 목적이라면 네. 분리되는 영역을 좀 많이 만들고 공간도 분리시키고 마음도 분리시키고 대화의 양상도 분리시키고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현실적인 조언이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부부관계 나빠서는 아니지만 저희만 네. 하더라도 각자 전혀 모르는 취미생활을 하거든요. 저희 아내는 뜨개질이 이제 굉장히 밀도가 높은 취미고 네. 제 막 니트 같은 거 막 떠요. 그래서 제 니트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니트를 뜨는 게 뭐 물론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남편을 향한 사랑 예쁜 걸 입혀주고 싶다 뭐 좋은 소재로 네. 이런 거였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니트를 떠야 되기 때문에 내 걸 만드는 거예요. 뜨개질을 하기 위해서 장갑도 만들고 뭐 티도 만들고 뭐 여러 개 만들고 가디건도 만들고 만들어. 네. 가디건이 4개 돼요 막. 어떻게 다 입어. 근데 그 영역은 네. 제가 완전히 노터치. 제가 이제 제 그 작업실에서 뭘 하든지 그것도 역시 완전히 노터치. 서로 관심도 없고 네. 몰라요 뭐 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뭐 요즘 관심 갖고 있는 게임이 어떤 종류의 건지 네. 이런 거 제 아내의 머릿속에서는 삼국지 12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뒤로 제가 뭐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을 넓혀 나가는 것도 갈등을 좀 해소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다. 하긴 진짜 말씀 들어보면 연애하기 전에 항상 그러니까 한창 상대방이 좋아 보이고 다 뭔가 마음에 들고 했는데 이제 연애만 하더라도 알아가다 보면 나랑 안 맞는 부분이 생기고 하는데 이걸 또 막 수십 년 같이 살다 보면 당연히 그 충돌하는 지점이 생기는데 그런 걸 조금씩 서로 이제 공간을 분리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취향도 각자 좀 존중해주고 뭐 노터치하고 뭐 이런 쪽으로 현실적인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럼요. 제 주변에만 해도 벌써 재혼을 2번째 아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다는 그러네요.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다는 하긴 요즘은 또 그게 또 이상하다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좋습니다. 또 그러면 다음 사연 뭐가 좋다는 거죠? 대안이 좋습니다. 네, 각자의 그 다양한 이 성향을 존중하자. 그럼 제가 에리얼님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연애할 때처럼 오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생활을 같이 하니 잘 안 돼요. 붙어서 서로 딴짓하거나 유치하게 싸우기만 해요. 성숙한 어른의 대화는 가족이 되면 힘든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여기서 결혼한 게 저밖에 없어가지고 아니 황희도 이사 같은 경우는 네. 연애 오래 한 경험 있어요? 있죠. 왜 놀래는 거죠? 잘 됐다 싶어가지고. 잘 됐다. 아니 왜 네. 일테면 뭐 쇼버스나 이런 네네네네. 그 미니 드라마 만드는 유튜브에서 가끔 이제 오래 연애한 네, 장기 연애 콘텐츠. 장기 연애 콘텐츠 이제 하잖아요. 네. 그거 보면 이제 굉장히 대면대면해지지만 동시에 네. 이상하게 합이 잘 맞는 뭐 맞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되는데 네. 본인은 어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저도 원래 논쟁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토론으로 전제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싸움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굳이 뭐 긴 얘기 안 해도 서로 그냥 사인이 맞는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충돌할 때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게 또 제 특성상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을 오히려 저도 고민으로 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생각이 완전 다를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논리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상대방도 비슷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안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보통 한 명이 그냥 현재 넘어갈 여자친구 텐데. 디스하는 건가요? 여자친구가 있으세요? 연애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연애 잘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지금 하는 건 아니고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방송을 위해서 한 거라고.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사연자랑 상황이 똑같은데
이게 지금 상담이 됩니까? 본인도 해결을 못하는데? 저도 그래서 여기 얹혀가지고 조언을 구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유나 씨 같은 경우는 그러면 부모님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 사연자분하고 어때요? 뭐 서로 딴짓하거나 유치하게 싸우기만 하고 뭔가 어른들의 성숙한 대화는 가족이 되면 힘든 걸로 보이나요? 옆에서 부모님 봤을 때? 가끔 유치할 때가 있긴 한데 대화를 잘 안 하시죠? 이렇게 막 유치하다, 진지하다 이걸 따질 정도의 대화를 막 많이는 안 하시죠. 하기는 하는데 대화의 양 자체가? 네. 주로 어떤 대화를 하세요 그러면? 술 마시지 말라. 막 이런 거. 그럼 이거 거의 보편적이네 보니까 황인도 이사든 유나 씨의 부모님이든 서로 딴짓하거나 유치하게 싸우기만 하고 성숙한 어른의 대화는 가족이 되면 힘들다. 결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시는 분들이 되게 조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참고할게요. 이게 해결법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는 요즘 MBTI 유행하잖아요. 아, 네. 거기서 해결법을 좀 찾아요. 오. 상대방의 성향을 알아서 오.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면 이런 대화가 되겠구나. 오.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 N팁. 논쟁을 좋아하시는. 그래서. 왜냐면, 그러니까 저도 왜 그걸 좋아하냐면 상대방을 뭐 무릎 꿇혀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뭔가 이게 납득이 가는 게 있으면 저도 이제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인데 이게 가끔씩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막 자존심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현실에서. 임경빈 작가님 어떠세요? 헬마우 쓰시잖아요. 저도 이제 그 갈등이 뭐 초반에 있었죠. 특히 이제 결혼 생활 초반에 저희는 연애를 오래 해가지고 7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막상 결혼 생활에 돌입을 하니까 그런 저의 성향이 이제 아내한테 굉장히 좀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 뭐 이제 자기가 본 거를 막 재밌다고 이제 날 보여줬는데 나는 이거를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 어디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본 네. 사연 네. 이거를 이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보여줬는데 딱 보고 주저드네 뭐 이러니까 공감 이전에 이거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생각을 해봐. 이게 한국에서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 뭐 어떻게 택시가 어쩌고 저쩌고 이래 버리니까 굉장히 좀 그 상처를 주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네네. 근데 저는 이분이 지금 고민하시는 거랑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오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에는 생활을 함께 하면서 좀 그런 대화를 할 시간적 여유나 어떤 마음의 여유나 이런 게 좀 부족해지고 그러니까 자꾸 서로 딴짓하고 싸우게 되고 뭐 이런다라는 건데 저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동의 목표를 부부가 같이 세우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뭐 게임을 좋아하고 이제 아내는 뭐 뜨개질을 하더라도 그러다가도 서로 공유하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는 또 깊이 있는 대화를 하게 되거든요. 이를테면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둘 다 이제 집 생활 공간을 이제 꾸미거나 혹은 뭐 새로 저희도 지금도 이제 단독주택을 이제 지어서 이제 살고 있지만 그렇게 이제 집을 짓는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어떻게 다음 집을 뭐 지을까 어느 지역에다가 뭐 공간을 알아보고 거기 공간 구성을 어떻게 만들까 좀 넓은 공간을 이제 해가지고 집은 어떤 식으로 좀 꾸몄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눠요. 그럼 어쨌든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부부가 각자 일하는 거를 그쪽으로 향해 가도록 좀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생기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부부 생활이 처음에 그냥 사랑해서 우리 같이 살자라고 했던 거랑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의 양상이 달라져요. 자기 생활도 생기고 부부관계의 목표나 지향점 같은 것도 달라지고 특히 아이를 가지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고 그럴 때는 부부관계를 리셋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중요한 게 공동의 목표. 어디로 우리가 부부관계를 끌고 갈 거냐 우리가 같이 생활하면서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이거를 같이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서로 각자 생활을 하더라도 모여야 될 지점들이 자꾸 이제 생기는 거라 그때는 좀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히려 제가 조언을 지금 구하는 상황이 돼서 공동의 목표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고 열심히 또 실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연을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니나님 사연입니다. 도덕 불감증에 대해 개탄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서 바람 피워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심지어 애인 여럿 있다는 걸 자랑처럼 당연하게 떠드는 사람들을 보면 어이가 없어요. 우리 사이가 왜 이리 됐을까요? 제 생각엔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주변에 이제 이런 분 있어요? 네? 아직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친구 중에 이런 놈 없어요? 네. 아, 없어요? 아 아쉽네. 좀 도덕적인 친구들인가 봐요. 황혜진 씨는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한 20대 초반만 해도 뭔가 막 되게 그런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술자리에서 허세 부리고 할 때, 내가 몇 명이 나한테 카톡이 왔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본인의 능력인 것처럼 포장하는, 막 그걸 보면서 왜 그게 능력으로 가는 걸까? 이런 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를 좀 깰 필요는 있다. 그 안에서도 부끄러운 소리라는 걸 좀 알릴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이게 연인 관계에서 바람 피우는 문제도 아니고 배우자가 있는데 네, 바람을 피우면서 그걸 이제 자랑스러워한다. 심지어 인터넷에도 보면 그게 사실 아까 말씀 주셨던 커뮤니티 사례들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게. 그 안에 또 주작글이 섞여 있는 게 또 다른 갈등을 키워내는 것 같기도 해요. 바람 피워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냥 헤어지는 게. 그렇죠. 이건 어떤 방법이 없는. 네, 뭐 저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부부관계라는 게 결국은 계약관계거든요. 아무리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도 계약관계인 게 있지만 그거랑 별도로 부부가 서로 이제 불가침에 완전히 서로한테 예속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상대방한테. 네. 근데 그 약속을 이제 깨는 경우에는 그거는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서로 영역을 보장해주는 차원의 문제랑은 좀 다르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걸 보신 분들도 내가 생각한 대안 혹은 고민 이런 거 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우리도 말할래요 방송을 진행해 가면서 열심히 참고도 하고 또 반영해 갈 예정이니까요. 많은 의견 부탁드리고 저희가 이 돌림판 또 돌려야겠죠. 돌려 돌림판. 그 세대구나.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정말 어려운. 인간관계. 참 어렵죠. 네. 아무튼 이번 고민도 저희가 다 다루진 못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셨다는 점 감사드리고 우리도 말할래요 4회 그 직장 조직 문화와 부부 연인 관계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인간관계로 저희가 찾아뵐 예정이니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링크에 의견 많이 부탁드리고요. 우리도 말할래요 4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